오늘 본 방송에서는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중요한 경기, 특히 모든 것이 걸린 플레이오프 경기 직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기 후에는 승리팀이 라커룸에서 축제를 벌이고 패팀은 침묵 속에서 다음 경기를 기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이러한 익숙한 풍경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로 패배한 팀의 감독이 승리팀의 라커룸으로 직접 찾아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MLS 플레이오프 LAFC가 안방에서 오스틴 FC를 상대로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한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LAFC 라커룸은 승리의 함성과 음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성지였을 것이며 선수들은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스틴 FC의 감독 니코 에스테베스였습니다. 그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승자의 공간인 상대팀 라커룸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는 역사상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 방송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담긴 더 깊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에스텔베스 감독은 암묵적인 금기, 어쩌면 불문율과도 같은 경계를 넘어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패배의 쓰라림을 채 가시기도 전에 무엇이 그를 상대팀의 핵심 선수들과 소통하도록 이끌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가게끔 상황을 조성했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이 치열한 경쟁 속 스포츠맨십과 배움의 자세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승패를 초월하여 존중과 지식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순간,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테베스 감독이 LAFC 라커룸 문을 열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시끄러운 음악과 선수들의 환호성으로 가득했던 라커룸이 에스테베스 감독의 등장과 함께 순간적으로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모든 시선이 문 앞에 선 패장의 모습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 갑작스러운 당황과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왜 왔지? 하는 당황과 약간의 경계심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 본인도 자신의 행동이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이 일종의 금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 경기 직후 상대팀 라커룸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 영역과 같다고 스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담감을 안고서도 그는 왜 그곳에 갔을까요? 판정 항의를 하러 간 것은 아닐 테고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목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배우러 왔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상대에게서 직접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감독으로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결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배우러 왔다니. 커리어 사상 가장 쓰라린 패배 중 하나였다고 회고할 정도의 경기 직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잇도록 배움에 목마르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경기 내내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머릿속에서 도저히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전반 21분에 터진 손흥민 선수의 첫 골 장면이었습니다. 오스틴 수비수가 분명 강하게 부딪혀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아주 절묘한 발재간과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충돌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켰습니다. 힘이 아니라 기술로요. 마치 수비수의 다음 행동과 심리까지 완벽하게 읽고 있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상대의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지능적인 플레이, 상황 판단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은 그 순간의 판단력, 그 지능적인 움직임에 비밀을 풀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 턴 동작과 슈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배워야만 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손흥민.
바로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야만 했다. 패배의 고통보다 지적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갈망이 훨씬 컸던 것입니다. 순수한 탐구 정신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가자 손흥민 선수는 놀란 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악수를 청했고 이내 두 사람은 포옹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 역시 패배한 감독이 직접 찾아온 그 진심과 존중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주변의 LAFC 선수들도 그 모습을 지켜봤을 텐데 그 속에서 에스테베스 감독이 드디어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움직임은 언제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건가요? 우리 수비수는 상대 선수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상대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은 단순한 경기 분석을 넘어 축구 지능의 정수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LAFC의 니코 에스테베스 감독 또한 이 순간을 매우 특별하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전술적 질문과 답변의 차원을 넘어 승패라는 경계선을 초월하여 마치 스승과 제자 간의 배움의 순간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패배한 감독이 승리팀 선수에게서 한 수 배우는 그의 겸허하고 통찰력 있는 자세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의 존경심은 그의 발언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축하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이 발언에는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전략적 사고의 영역에서도 완전히 패배했음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특히 감독이라는 위치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단순히 뛰어난 기량을 지닌 선수로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고의 대가, 즉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차원이 다른 인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극찬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 명의 선수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교수에게 직접 강의를 들었습니다. 감독이 선수에게 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경기력을 넘어 축구라는 게임 자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지적 통찰에 대한 깊은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의 이러한 행동과 발언은 즉각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ESPN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스틴 감독, LAFC 라커룸에 들어가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CBS 스포츠는 지성의 품격 있는 행동, 니코 에스테베스,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 천재성 앞에 고개를 숙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메이저 리그 사커 MLS 리그 전체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매체는 이 상황을 지적인 항복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며 이는 단순한 스코어보드상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뛰어난 축구 지능과 사고방식 자체에 대한 깊은 존경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패배를 통해 배움을 얻고 상대의 우월함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은 이 행동이 승자와 패자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언급했습니다. 감독이 선수에게 배우러 가는 그 순간 더 이상 승리팀과 패배팀의 구분은 사라지고 오직 감탄과 배움에 대한 열망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가 지닌 본질적인 가치, 즉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정신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뛰어난 경기를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MLS에서 축구가 어떻게 생각되어야 하고 어떻게 플레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선수가 리그 전체의 전술적 사고방식과 플레이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는 평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슈퍼스타가 아니라 리그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의 이 행동은 쓰라린 패배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용기이자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축구 지능과 리더십은 그 존경심에 충분히 걸맞은 가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경기의 에피소드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쟁, 배움,
그리고 존중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끔찍한 패배의 순간에도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라커룸 문을 두드린 한 감독의 용기는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망과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때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혹은 나를 이긴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먼저 다가가 본 적이 있는가? 혹시 자존심이나 조직의 분위기 때문에 망설였던 적은 없는가? 니코 에스테베스 감독의 용기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경쟁과 배움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정한 승리는 배우려는 용기 속에 존재합니다.